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의사의 면허를 너무도 쉽게 취소하는 소위 면허 강탈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돼도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이 면허 강탈법을 막아낼 것입니다. 이제 이 면허 강탈법의 내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허 강탈법의 현황과 경과, 어떻게 해서 이 면허 강탈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의료인에 대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기존의 어떤 의료법은 보건의료관계법령 9개 범죄 항목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때 바로 이제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데 비해서 이번에 개정된 법은 그런 9개의 제한이 모두 사라지고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허 강탈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금고 이상이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고형 집행유예,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금고형 선고유예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예에 해당되면 면허를 취소한다. 말이 좀 법률 용어라 복잡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어떤 특정하게 교통사고 과실로 상대의 피해가 너무 컸다. 그래서 내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2년의 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되면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또 추가로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총 4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죠. 금고, 징역 또는 이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만 선고받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금고 2년의 형을 살고 여기에 5년입니다. 실제 이제 실형을 살게 된 경우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즉 금고 2년형의 형을 살고 또 형을 살고 나와서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즉 총 7년 동안 면허가 취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역 4년의 어떤 범죄에 연루가 돼서 이걸 살게 됐다. 경제 관련 어떤 범죄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4년을 살게 되면 4년의 형을 마치고 나머지 5년 동안 총 9년간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사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런 어떤 과도한 면허 취소를 너무나 손쉽게 하는 그런 법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이제 통과되게 된 과정은 그간 발의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시작되자마자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민주당 강선 의원, 민주당 강병원 의원, 민주당 권칠승 의원, 국민의당 최현수 의원, 여기는 국민의힘당 곽상도 의원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제 조국 씨의 딸 조민 그 사람에 대해서 의사면허를 이대로 줘서는 않겠다 그런 취지에서 법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권칠승, 박주민, 강선우, 강병원, 이 5개의 법률 안에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과정은
시간을 보시면 아주 빨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면서 법안소위원회가 열리면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날 이 면허 강탈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9일 날 이 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2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2월 19일 날 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바로 우리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저녁에 이번에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지금 진행 중인데 회장 선거 후보자들과 제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입장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은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저하고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거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월 25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2월 25일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면허 강탈 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80% 90%는 이미 법안이 통과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법사위에서 따지는 것은 이 법이 법리상으로 무슨 문제가 없는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어떤 관계, 이런 법리상의 문제를 따집니다. 그 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에서 그런 점을 교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법안의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우리 의사 면허를 뭐 취소하겠다, 면허를 정지하겠다 하는 법을 우리가 그동안에 20대 국회, 19대 국회, 18대 국회, 과거 국회에서 여러 번 우리가 그런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우리가 그 논의된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형사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그리고 실제 실형을 살고 나오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5년의 면허 취소 기간이 부과되고 5년을 더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끝나고 또 추가로 2년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한마디로 의사 면허를 이제 재교부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교부가 될지도 되는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사 면허를 죽여버리는 법이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해서. 근데 어떤 게 문제냐? 의료 행위와 무관한 형사 제재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현행의 의료법은 보건의료 관계법령 중에서 9개의 죄목에 대해 그것을 위반했을 때,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때만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직무와 연관된, 의사로서 직무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직무와 무관한, 즉 의료행위와 무관한 형사제재, 형법상의 어떤 범죄죠. 그것을 결격 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 위반 심사 기준 2017년에 나온 이 책자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어떤 심사할 때 기본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제처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책자입니다. 거기에 이런 어떤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가 전혀 무관한 형사제재,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어떤 중상을 입었거나 또는 사망사고가 생겼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경우 이것을 결격사유로 규정을 해버리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그 해당하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의사로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데 직업 수행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헌법적인 우리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방금 개정된 이 면허 강탈법은 위헌적 법률입니다. 위헌 법률입니다. 위헌 법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의 종류를 해당 자격이나 영역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허나 자격사가 있었을 때 그 자격이나 영역과 관련되는 직무와 관련되는 범위로 범죄 종류를 한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사람은 그 직업을 당신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직업 수행의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이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 같이 윤리성 또는 공정성 확보가 기요한 직업이나 자격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 사실을 결격 사유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이 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무원과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죠. 이런 애외적인 직종, 법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직종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직무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 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법하고 공인회계사법이 지금 이 면허 강탈법에서 개정된 안이 변호사법하고 공인회계사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종류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실제로 그 면허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일부 많은 언론들에서 주장한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 이게 의사들한테 주는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직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직종들은 우리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직종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사제재를 받았을 때 그때에만 면허나 자격을 우리가 제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종들은 특수한 직종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실현과 관련성을 고려해서 해당 자격이나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 원칙으로 체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 타 직종에서 적용되는 결격 사유를 의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징벌적 규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5조 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본 조문의 합헌성을 결정한 선례에서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직무 공공성 및 직무 범위를 의사와 달리 판단해서 타 직종에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의료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바 의료인 면허에 대해 과도한 징벌적 규제를 적용하는 처사예요. 이미 이 변호사가 어떤 그 그런 어떤 소송을 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소송을 낸 사람이 왜 의사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변호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 면허가 자격이 제한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사하고 의사는 직무 범위가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현행 변호사법이 합헌이라고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인에게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결격 사유를 의료인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문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면허 취소는 우리가 행정처분이죠. 구분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의료인 직종이라는 이유로 선고된 형이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가령 금고 1년을 받았다. 금고 1년의 형을 다 살고 나와서 종료된 상황에서도 추가 기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해서 아까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5년 동안 면허를 취소합니다.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죄값을 치른 한 개인, 특정 직역의 종사자, 죄값을 치른 한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또 평등원칙 위배 및 타 전문직에 비해 과도한 규제. 의료인에 한해서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 사실을 결격사유로 한다거나 기존에 정하고 있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재교부 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은 입법 재량을 일탈해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 취급을 한 것으로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금고, 징역, 선고를 받았을 때 다 형을 살고 나와서 5년간 면허 취소, 금고 집행유예, 징역 집행유예 받았을 때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2년간 면허 취소, 지속. 이것이 바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타 전문직과 구별되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함에도 오히려 타 전문직에 비해서 과도한 어떤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위헌적인 어떤 법률이다.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지금 언론에서 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마치 대단히 합리적인 어떤 주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 공인회사 이런 전문 자격에 대해서 이런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왜 의사만 특혜를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대한의사협회 입장은 이 면허 강탈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입니다. 면허 강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 불가합니다. 우리가 법사위에서 막아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막지 못해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가 이 법을 받아들이고 이 법 하에서 우리가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13만 의사회원 전체는 선언해야 합니다. 절대로 수용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만약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꾸 지금 민주당 또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받아서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중범죄자들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재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살인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의사 면허의 취소에 우리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로 그런 취지로 해서 민주당이 법을 개정했다고 하면 앞에 있는 9개의 어떤 보건의료 관련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범죄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한다. 거기에다가 이런 살인, 강도, 강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을 넣어서 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조항을 추가를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입법 목적이 달성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법에 대해서 앞에 있는 전제 조건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모든 법에 대해서 교통사고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제가 한 사례로든 모든 법에 대해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다 면허가 취소되도록, 그것도 실형상 경우에는 5년 더 취소, 집행유예는 2년 더 취소, 아주 가혹한 법안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번 개정안은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입법 의도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의사들을 자신들의 어떤 통제 아래에 놓겠다.
우리 대한의사협회, 우리 13만 의사들이 정부 잘못된 의료 정책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어떤 반대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의사 장악의 의료계 장악의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우리는 또 한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고 입법 대안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제시를 할 겁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반드시 취소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입법적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반복되는 거, 인권보호와 사회의 정의 구현, 법질서 수호, 이것을 역할로 하고 있는 변호사의 위법 행위하고 의료와 무관한 의사의 위법 행위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공인회사, 변리사, 세무사, 그리고 공무원, 국회의원 이렇게 법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것을 직업적 사명으로 삼는 그런 직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 제재가 가해졌을 때 그 면허나 자격에 분명히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직종, 의료인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직종들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 그것을 어떤 위반을 했을 때 면허와 자격에 제한을 가하는 그것이 어떤 헌법에 합치한, 헌법에 부합하는 바로 그런 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면허 강탈법 저지를 위해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면허 강탈법을 막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